네, 뉴스홈의 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지난 5월 14일에 25번째 민생토론회가 개최가 됐습니다. 이번에 주제가 바로 노동이었는데요. 이 현장에 대리기사나 배달기사 같은 노동자들이 많이 참석을 했다고 들었어요.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을까요? 네, 윤석열 정부 어떻게 보면은 그 집권 3년 차인데요. 집권 3년 차의 그 주요 정책 방향은 민생과 소통에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이번 민생 토론에도 여러 가지 일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그 노동 약자들의 민생의 어려움들을 주로 듣는 자리로 마련했는데요.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 어려움 중에서 커피 전문점에서 일을 하는데 쪼개기 계약으로 인해서 예. 5인 미만 사업장이 돼갖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얘기도 있었고요. 또 건설업종에 일하시면서 임금체불로 형사 고소를 했더니 형사 고소는 유죄가 됐는데 임금체불 민사로 다시 또 받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좀 얘기가 됐었고요. 예. 또 어떤 경우는 대리운전 기사분들은 대리운전 기사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잘 못 받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공제조합을 결성을 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서로 상부상조를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.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라이더들의 여러 가지 애환도 들었고, 그다음에 이 현장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노동 약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그런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서 예. 우리 정부가 이런 노동 약자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네,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께서 혹시 뭐라고 하셨나요? 예, 대통령께서는 노동 약자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노동 약자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 체계를 다시 정비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. 예. 그래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새로 신설했습니다.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관계법에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노동조합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많은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? 그런 분들을 보호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만들어서 네.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정책을 개발할 것인지 또 이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. 또 한편으로는 노동 약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법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런 노동관계법에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동조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?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공제조합을 어떻게 지원한다든가 아니면은 표준 계약서를 보급을 한다든가 또 표준 계약서가 이행이 잘 안 되면은 그런 분쟁 조정 절차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노동약자들의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하는 그런 법률적인 지원과 보호를 해나갈 계획입니다. 네,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약자부를 위해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라라고 지시를 하셨고요. 그 말씀하신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럼 이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? 얼마나 좀 진척이 됐을까요? 예, 미조직 근로 지원과는 이제 신설이 됐고요. 예. 지금 7명 정도 조직으로 신설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실태 조사도 하고 그래서 정책 개발을 할 계획이고요. 또 한편으로는 지역 조직으로는 근로자 이음 센터를 만들어서 예. 지금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동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 약자들의 어떻게 보면 법률 상담도 하고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서 활동할 계획입니다. 네,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자 이음센터,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전담센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. 이게 지금 현재 얼마나 설치가 됐을까요? 차관님께서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. 네, 지금 근로자 이음센터는 전국에 6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. 제가 청주 근로자 이음센터를 직접 방문해 봤는데요. 예. 거기 방문해 보니까 이미 거기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코너도 돼 있고 그런
그 미조직 근로자들이 와서 그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돼 있습니다. 거기서 미조직 근로자들, 그다음에 노동관계법에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굉장히 그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, 그다음에 경비업체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,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그랬더니 예.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내 그 괴롭힘을 당해도 소기업 그에 다니시는 근로자들은 어디에 하소연하기도 어렵습니다. 그렇죠. 하소연하면 그 자기 고용이 불안해지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. 또 어떤 경우는 조금 소기업이니까 노사협의회를 만들어서 우리 그 근로자들의 좀 목소리도 내고 싶은데 그런 것들 어떻게 활동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. 네.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런 근로자 이음센터는 그런 그 미조직 근로자들과 권리 보호를 지금 이어주는 그런 이음새 역할을 하는 센터로서 활동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 네. 지금 전국에 6곳이면 앞으로 더 늘려갈 계획이신가요? 혹시? 네, 늘려갈 계획입니다. 예. 목표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? 저희 목표는 그러니까 전국에 그 산업단지가 있는 그 지역은 웬만한 그 지역에서는 그 근로자 이음센터를 좀 만들어서 거기서 일하시는 그 노동약자들이 좀 편하게 와서 법률 상담도 받고 자기들 그 간에 그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 네, 노동 약자분들께서 많이 좀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나 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지난해에 임금 체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들었어요. 그런데 네. 올해 1분기에 지난해에 비해서 40%나 더 늘었다고 들었습니다. 네. 그 민생토론회 현장에서도 임금 체불 그 피해자 사례가 나왔다고 하던데요. 네. 어떤 이야기였을까요? 네, 지금 현재 임금 체불 그 현황을 보면요. 작년에 한 1조 7천억 정도의 임금 체불이 발생을 했었는데요. 올해 지금 한 4월 달까지 그 통계를 보면은 작년 그 동기 대비해서 한 40%가 늘었습니다. 예, 예. 이렇게 임금 체불이 늘은 거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? 이 건설업종에서 임금 체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.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임금 체불을 해도 대충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업주들의 인식이 상당히 만연해 있습니다. 예, 예. 이런 그 사회적인 그 분위기가 그 임금 체불을 많이 만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임금 체불은 반사회적인 범죄다.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앞으로 임금 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로 임금 체불을 없애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. 네.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좀 나왔을까요? 네,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임금 체불 해소 대책은 1차적으로 지금까지 임금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은 감독을 나가던 것을 이제는 현재 재직적인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을 당했을 때는 신고를 잘 안 합니다. 예, 예. 왜냐하면 신고하면은 고용이 불안해질 불리익이 또 가능성이 올까 있으니까. 봐요. 네, 예. 그런 것 때문에 신고를 못 하는데 익명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재직자들이 임금 체불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기획감독에 들어가서 그런 임금 체불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예, 예. 이번에 4월 달에 이런 기획감독을 해보니까 한 101억 정도를 재직자 임금 체불을 해결하고 한 성과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. 네.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계획이고요. 또 한편으로는 임금 체불을 하는 사업주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하는 사업주입니다. 이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하는 사업주는 네.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출두 명령을 했는데 안 나오면은 반드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식으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야말로 좀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세심한 정책으로 차관님께서 좀 뒷받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